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면서 처음 느낀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도움을 얻고 싶어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4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도 우리는 알콩달콩 잘 지냈습니다. 연애 시절엔 4년간 싸운 횟수가 손에 꼽힐 정도였고 결혼 후 신혼 초에만 조금 다툴 뿐 거의 싸움 없이 지냈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인고 부부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남편의 사랑욕이 너무 강했다는 점이에요. 연애할 때도 처음엔 내 몸 때문에 사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와 손만 잡아도 흥분하곤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스킨십을 서슴지 않아 그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외에는 배려 깊고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흥분하는 것도 나중엔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투도 많았지만 그 역시 저에 대한 애정이라 생각했죠. 이야기가 좀 빗나갔네요. 어쨌든 연애하던 남친이 이제는 신랑이 되어 1년 넘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 말로는 실수였대요. 우리 부부의 사랑은 일주일에 3-4번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제가 임신한 후에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이어졌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도와줬고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니 냉장고는 늘 과일로 가득 찼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갈 법도 한데 오히려 저와 함께 야외로 놀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TV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남편이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어딜 가나 당당하고 친절한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바람을 의심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죠. 출장 간 날에도 술 마신다고 1차, 2차 사이에 틈틈이 전화해서 보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텔 카드 내역이 찍혔을 때도 일 때문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누가 이런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술 한잔 할까? 라는 문자가 왔어요. 대화체로 쓸게요.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지? 땡땡이네. 애가 웬일이래? 연락하고 지냈어? 땡땡이? 얘가 웬일이래? 잘못 보냈나? 웃긴다. 이 시간에 왜 연락했대? 하트까지 붙였네. 잘못 보낸 건가? 나랑 연락도 거의 안 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연락했겠어?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대충 아는 여자였고 남편의 예전 회사 동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일이 3개월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아끼던 동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언니, 잘 지내요? 너도 잘 지냈냐며 안부를 묻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3에서 4일 뒤 그 동생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자주 연락하는 아이도 아닌데 반가워서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언니가 보고 싶다며 애교를 부리길래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지만 그래도 7개월 된 몸을 이끌고 동네에서 만났어요. 동생은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말하며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 고맙다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사진 있냐고 묻더라고요. 마침 지갑에 남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줬죠. 그런데 그 동생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 자기 매장에서 남편이 향수를 사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제 선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후로도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얼핏 여자도 보였대요. 그제서야 이상하다고 느껴서 저한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 최근에 향수 선물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라고 넘기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죠. 오빠, 현대백화점 간 적 있어? 그랬더니, 내가 백화점 갈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태연하게 말하길래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밖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업차 통화 중이야 라고 했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아니란 느낌이 확 들었죠.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계속 얼버무리려 했지만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고 통화 내역까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정리하려고 선물을 사줬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소 나를 위해 쇼핑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쇼핑 좋아하지만 명품을 사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나밖에 없었고 정말 한순간 실수였어. 그 여자가 꼬신 거야 라고 변명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여자는 약간 여우 같은 면이 있긴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남편이 넘어간 게 문제라며 소리쳤더니 남편은 그저 빌기만 했어요.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를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함께 지내고는 있지만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눈물이 터져 나와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소름이 끼쳐요. 사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반찬 투정 한 번 없었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저를 대신해 늘 자기가 집을 치웠어요. 팔베개도 자주 해주고 출근할 때마다 꼭 뽀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안 믿겨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토커님들, 정말 답을 좀 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실수를 그냥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혼할 용기도, 그냥 넘어갈 자신도 없어요. 헤어진들,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함께 살더라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경험담이나 주변 이야기 모두 좋으니 어떤 얘기든 해주세요. 상처를 다시 꺼내 이야기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쉽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불과 2에서 3일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있었는데 이제는 한순간에 불행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4년 동안의 연애 동안에도 이벤트는 별로 없었지만 큰 걱정을 안겨준 적도 없었고 늘 자주 연락해주고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들은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줬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힘들지? 하고 묻고 그날의 집안일은 자기가 다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우리 아기와 저를 보듬어주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바람핀 그 여자를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 경험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개인적인 고통이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듣기 힘들더라고요.
댓글 중에 베스트로 올라온 한 사연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년 전 제 아들이 두 돌이 될 즈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은 님의 남편처럼 정말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신감도 더 컸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용서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이혼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사람 모두 미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서부터 교통카드까지 하나하나 다 뒤졌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나올 때마다 난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속았을까 하는 생각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신과도 다니고 약도 먹었어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죠. 약을 먹고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 깨어 울기도 했어요. 그때 제 남편은 모든 걸 참아줬습니다. 제가 잊을 만하면 하나씩 새로운 사실을 꺼내고 난리를 쳐도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친 놈이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렇게 9개월 정도를 지냈어요. 처음 3개월은 거의 매일 미칠 것 같았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마음이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글들을 보면 한 번 바람 피우면 두 번도 핀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남편이 가는 곳마다 전화해주고 카드는 꼭 제 명의 카드만 쓰고 휴대폰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막 검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남편이 타지로 출장을 가도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놓입니다. 한 번은 용서해 주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요. 만약 남편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땐 두 말 없이 바로 이혼할 겁니다. 저는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운전을 못했지만 이혼을 결심하면서 운전도 배웠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장거리도 잘 다닙니다. 남편에게 늘 말해요.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번 같은 실수를 하면 그냥 너는 네 몸만 나가면 된다. 만약 용서를 하실 거라면 본인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우세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꼭 받으세요. 혼자 버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 여자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해두세요. 제 생각에는 남편과 함께 가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이 남자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라고 당당히 말하고 남편에게도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물어보세요. 어쩔 거냐고.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에게 이 남자가 너한테는 그냥 장난감이야 라고 크게 비웃으며 나오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가 남아요. 분하긴 하지만 이혼은 하지 못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 최대한 상처를 덜 받고 현명하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후기를 드리자면 우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조언을 듣고자 글을 여러 번 남겼어요. 이혼하라는 글도 많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돼서 이번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속은 건 괘씸하지만 제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저를 속였다는 점은 분노스럽습니다만 연애할 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널 사랑하는 게 보인다. 며 친구들이 말했었어요.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기억과 남편의 좋은 면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미련스러울까요? 네, 압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 남편이기에 조금은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만나고 왔어요. 혼자 만나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만나라고 조언해 주셔서 남편과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어리더군요. 처음에는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존심이 상한 듯 고개를 점점 빳빳이 쳐들더군요. 같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화 내용이고요. 녹음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아니라도 대충 적어볼게요. 우리 한 번은 본 적 있죠? 귀여운 동생이라 들었는데 귀여운 동생에서 그쳤으면 안 만났을 텐데 유감이네요.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한 가정을 흔들고 아직 세상 빛도 못 본 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아빠 엄마 모습 보여주게 만들었어요. 실수라 남편이 말하던데 실수 아니에요? 성인 남녀가 멀쩡히 생각을 할 줄 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그냥 발장난 짓에 불과해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물을 마시더니 조금 언짢아 하더라고요. 언니라 부릅시다. 어차피 그냥 즐길 생각이었어요. 저 아직 9만이에요. 빼앗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만 좋아서 그랬겠어요. 남편이 욕지거리 하는데 제가 입 다물고 있으라 했습니다. 즐긴다 그러 받은 거 토해내요. 최소한 나에게 조금은 미안하다면 싫은데요. 제가 이미 받은 거예요. 사달라 하세요. 남편이시잖아요. 오빠 능력 되잖아요. 어이가 없었죠? 정말 당돌하죠. 미안한 마음은 들어요. 드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리고 충분히 죗값 치른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분이 안 풀리세요. 드라마처럼 저 때리시게요. 죄송합니다. 상처를 드렸다면 둘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사인을 해요. 왜요? 남편을 못 믿으시나요? 아니요. 같이 살던 이혼하던 내가 손해는 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죗값 받겠다면서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요. 그 이후 일어날 일은 저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잘못된다면 여기 2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언니라 해서 하는 말인데 동생님 지금 이게 녹음되는 건 알고 당당한 건가? 한국에 발 못 디디게 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내 아이가 듣고 있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그 회사랑 친구분들 부모님께 원한다면 다 돌리죠. 판사님께도 제출하고요. 당당한 모습의 대개 부모님은 참 자식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니 받은 거 다 드리면 되나요? 죄송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라고 나름 깎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하게 되면 나 당신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할 거야.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내 가정 깨뜨린 죄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법 앞에서도 심판받게 할 거예요. 다신 얼굴 보기 싫은 얼굴이지만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는 2사람 다 각서 쓰게 하고 바람 인정하다는 글까지 다 쓰게 하고 받아왔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물어서 이혼당하기 싫으면 닥치라고 했고요. 안아주려는데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집에 왔습니다. 일단 같이 집에 왔는데 1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도 미치겠더라고요. 당신과 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이러지 않아도 멋진 남편이라고 늘 고맙고 자랑스러웠어. 그걸 왜 부어버려? 오빠 나 어떻게 해야 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발악도 하고 소리치고 안겨서 울고불고 침착했어요. 저번에 글 남길 때만 해도 그런데 정말 이성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불과 어제 여기 글 쓸 때만 해도, 아니 바람 핀 걸 알았을 때만 해도 이만큼 이성을 잃지 않았는데 악기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냥 악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땐 제가 아닌 듯하네요. 태어난 척하는 지금 제 모습도 제가 아니지만요. 어쨌든 한바탕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당분간 우리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나 생각할 시간 달라고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하고 남편은 다시 시댁에 갔네요. 이게 오늘 일입니다. 같이 살아보려고 마음 고치는 중이나 당장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12번도 생각이 바뀌는 상황이라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이혼하게 되면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후기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이혼하려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 때문인 걸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함께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 벌써 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 그 바람 핀 애한테 더 많은 형을 내리려면 이혼 전이 좋다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독한가요? 지금 이 상황에선 도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애한테 피해 보상 등 최대한 많이 제가 받아내려고요. 이번엔 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빛을 볼 때가 아님에도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 10살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 황달부터 시작해서 자잘자잘하게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다 보니 발바닥이랑 머리에 바늘을 꼽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프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뱃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나와서도 아프구나라는 생각에 산후조리고 뭐고 아이 보여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그 앞에서 울고 기도하고 해서 간호사들이 이런 산모 몸상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화와 분노가 이제 그 애와 남편에게 갔습니다. 자기들은 불장난 같은 그냥 쾌락이었지만 나와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남편 얼굴을 보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 별거 상태였는데도 통증 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저도 모르게 연락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것 또한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 행복했던 내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든 게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저렇게 아프게 만든 그 사람 함께 살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며 더 이상 웃을 자신도 없고요.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건 그 여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입니다.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실에서 여기저기 바늘 꽂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성은 무너진 지 오래 그 여자 일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제게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건지 악다구니 쓰고 mp3 파일까지 뿌리고 왔습니다. 멀쩡히 직장 생활하며 잘 지내는 모습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모함하지 말라고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처음에는 말리던 사원들도 내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제 말에 말리는 신용만 하지 내버려 두더라고요. 울고불고 높은 분 과장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회사 분위기 엉망시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며 mp3 파일과 울면서 하소연했던 기억만 남는데 하여튼 회사 발칵 뒤집고 왔습니다.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인지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뻔뻔스럽게도 그 부모 아이 그 어일한 작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악다구니를 퍼붓더라고요. 부모라면 저한테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제가 그의 인생을 망쳤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당신도 보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화체가 편해서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악다군이 써서 그 엄마가 한 말은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욕이 어찌나 많던지. 다만 저는 내 아이가 아파 당신들이 대신 아파줄 거 아니면 입 닥치고 있을 것이지 어디 뻔뻔하게 나에게 전화질이야. 나 아직 이혼 안 했고 증거는 충분한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 간통으로 쳐넣기 싫어서 참아왔어. 네 새끼 아픈 거 보니 아프지. 나도 아파 죽겠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 철저히 해. 간통뿐만 아니라 내 아이 저렇게 된 피해 보상까지 내가 뜯어낼 수 있는 만큼 뜯어내줄게라고 악다군이 쓰다가 끊었습니다. 법 얘기가 나오니 조용합니다. 잘못한 건 아는 건가요? 참 이제 전쟁만 남았네요. 이렇게 된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감상해졌기에는 전 한 아이의 엄마더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배신한 남편,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지만 더 이상 그 사람 아기가 아니라 판단했고 보여주기 싫은 마음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면회가 안 되게 했어요. 꾸준히 병문안 왔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면 저까지 아플 것 같았거든요. 좋지 못하게 끝맺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되 저와 아이에게는 계속 미안했으면 좋겠네요. 잊지 않았으면 싶은 영원히 아픈 상처가 되길 바라는 저 역시 나중에 벌 받겠지요. 하지만 기왕 시작한 싸움 이겨서 올게요. 법정 처리하는 중에 그의 아버님까지 이제 연락이 오네요. 한번 절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 사과드리겠다고 왔습니다. 만나지는 않고 나는 법대로 하겠다고 전했네요.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죠. 거기다가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가 지은 게 큰 죄라고 그 대가 받으며 톡톡히 느끼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 판 주소 말해주려고요. 또 뻔뻔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저 자신도 편한 오빠니까 편하게 대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찌꺼리며 또 감히 나를 협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곳에 내 이름 까발릴 거야. 이혼녀 살기 힘들지 하지만 불륜녀는 이 세상 살기 더 힘들걸. 내가 이혼녀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걱정하며 살길 바랄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좋게 말했을 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가 신경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 아이까지 아프고 있어.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모르겠다면 내가 알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에 우수한 댓글들이 알게 해주겠지. 조만간 또 봅시다. 꾹이 4번째입니다. 제가 5시쯤 폰으로 톡을 하긴 했는데 댓글이나 다른데 혹시 그 여자가 글을 썼을까 싶었는데 댓글의 원본 지킴이 덕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폰으로 본지라 내용은 못 보고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네요. 그 여자가 쓴 거 확신이 없어서 5시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가 쓴 걸로 추정되는 글 지킴이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다시 올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신상은 정말 저 여자가 쓴 거라면 100번 1000번이고 까발리고 싶지만 소송이 남았기에 참습니다. 저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에 썼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 너무 행복했던 삶이라 아직 제가 이렇게 된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는 언니랑 그때 알려준 동생 이외에는 제가 말을 안 꺼냈어요. 그동안 행복했다고 자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자랑했던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속상하고요. 제가 자리 잡히면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 이름 아연으로 지었고요. 이름 짓는 곳에서 3가지 이름 받아왔는데 그중 저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요. 미신이지만 건강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많은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 언니 동생들에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고였는데 울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기 전까진 이제 안 울려고요. 전 엄마니까요.
사실 전 이만큼 저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 화내주실 거라고 기대 안 했습니다. 그냥 친구한테도 말 못한 얘기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에 응어리진 걸 익명의 힘을 빌려 털어놓자는 마음에 남기게 되었는데 어느새 여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정말 200이 넘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기 태반이었지만 전 오히려 후련하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글에는 욕보다는 저를 축복해 주셨으면 하고 글을 남깁니다. 좋은 소식으로 이슈가 되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 전해서 유감이네요. 이혼하지 않고 다시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젠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글에도 많은 댓글에 힘을 입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자신도 얼굴 볼 자신도 없네요. 이혼도 아이도 못 보게 한 걸로 충분히 벌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하지만 아이가 아픈 마당에 남편 욕을 제가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 아이 아빠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감히 제가 부탁드릴 거는 지금 쓰는 이 글도 다시 한번 톡에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여자랑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여기로나마 다시 한번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용기도 다시 한번 주셨으면 해요. 이번에는 저랑 아연이 잘 지낼 수 있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댓글 쓰시기 힘드시다면 추천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다시 그 여자가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후기 5번째 안녕하세요. 아연이 엄마예요. 이제 슬슬 제 주변 사람들도 이혼 소식 알고 처음엔 이게 싫었는데 차라리 속 편하고 좋네요. 친구들에게 기댈 수도 있고요. 자작이네 독하네. 여러 댓글 봤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은 조언과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하다는 의견에서는 저는 한 표예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많이 느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간통죄 이혼하실 분들께 제가 받은 도움 전하고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도 넋두리를 할게요. 이혼하고 나니 홀가분보다는 전 허무하네요. 모든 게 그냥 부질없다는 생각 일단 녹취가 가장 크게 증거 자료로 힘이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요. 여기 그 얘가 올린 글은 글쎄요. 제출은 했지만 결과상 크게 작용 안 했는데 전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간통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정말 나쁜 놈이라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했대요. 미안은 한데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빌어도 안 되는가 싶고 그러다가 병원 왔다가 우연히 제가 우는 모습을 봤답니다. 전 남편 아기 면회 금지 다 시켰는데 그래도 몇 번 왔다 간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신생아실에서 혼자 쪼그려서 우는데 자기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보였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저 사람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홀로 쪼그려서 우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자기가 죽일 놈인 걸 자기 반성이 되었다고 늦었지만 이게 날 위하는 길이라 여긴다고 잘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 좋은 며느리, 아니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역시 시자는 어쩔 수 없구나 싶었던 게 너 아픈 건 알겠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도 참 유난이다. 저 말이 지난 지금도 괜히 섭섭하네요. 엄마가 돼보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섭섭은 합니다. 또 옆길로 빠졌네요. 배우자의 배신은 글쎄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불같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알콩달콩 잘 꾸려온 가정이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내 사람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속에서부터 알려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래서 가슴 치며 우는구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숨막히고 힘들었습니다. 버텨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더 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악으로라도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변명 같지만 이 글 보는 분들 장난으로라도 아님 사랑이라고도 여기신다면 정리 후 만나세요. 바람은 절대 배우자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말하고자 한다면 저 역시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성격이지만 남자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편이었고요. 고민 상담도 남자친구에게는 정작 안 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오래 연애해봤고 결국 결혼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워낙 저희 엄마가 절 많이 아껴주셔서 그늘 없이 컸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 만나고 느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성애가 그리웠을지도 모르겠구나. 남자들 모성애를 배우자에게 느낀다 하잖아요. 전 이 사람에게 부성애 같은 따뜻함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는지도 처음엔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 했는데 내가 아파도 견디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전 절 위해 이 사람하고 살아보려 했어요. 정말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누구도 만날 자신이, 다시 마음을 열 자신이 없어서 견뎌보려다가 우리 아연이가 저 대신 아팠나 봅니다. 아이가 아파 있는 모습을 보니 잘 사는 것 같은 전 남편을 죽이고 싶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그 여자 보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까지 제가 간 거겠죠. 제 전 남편 역시 새로 옮긴 좋은 회사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제 탓은 아니죠. 자기네가 저지른 대가 아닐까요? 공동명의로 집도 바꾼 상태여서 위자료 등은 문제없이 다 받았고 무엇보다 저 여자에게서 피해 보상 등 돈은 받아냈습니다. 생각만큼 못 미치지만 변호사 말로는 많이 나온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1,000만 원 좀 넘는 돈을 저 여자에게 받아내는데 홀갑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지옥에 비하면 보상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소하게 느껴졌어요. 전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그리고 저 역시 도끼로 살았던 점, 우리 아연이를 위해 좋은 일이라도 해야지 싶어서 이 돈을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들에게 마음이 쓰이네요. 하지만 소문이 따라다녀 저 여자가 잘 살지는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서는 안 되네요. 저 법정에서 나와서 저 여자 어머니란 분께 뺨을 맞았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또 고소하고 법정 싸움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한 대 맞고 말았습니다. 내 그분에겐 자기 딸 인생이 망가진 게 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저도 워낙 독하게 굴었으니 이걸로 끝냈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한 대 맞고 치웠습니다. 그렇게 저의 긴 지옥은 끝이 났고요. 우리 아연이에게 저놈 얼굴 보여주기 싫지만 세월이 지난다면 보여줄까 합니다. 아니 원한다면 만나는 건 허락하려고요. 제가 제 아이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뺏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 증거는 최대한 많이 구하시되 어떻게 해서든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긴 녹취록은 꼭 필요합니다. 각서나 글보다 자신이 인정한다는 녹취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녹음하실 때 꼭 유도하시길 바라고. 사진 역시 좋다. 하지만 전 사진은 준비 못해서요. 흥신소에 맡긴 적이 없으니 전 남편이 인정해서 쉽게 되었지만요. 다른 경로로 이용과 위자료를 받아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홀가분하네요. 편지 사진 다 정리하니 마음이 아려오는 밤입니다. 이 지옥을 겪었는데도 아직은 아픈 거 보니 정리하려면 시간이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부질이 없네요. 삶이 그래도 오늘이 지나면 다시 힘내서 이젠 밝게 살아가려고요. 우리 아연이 역시 잘 견디고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받고 있고요. 저 역시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PS 내 인생을 망친 너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동생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줄까? 내가 원고를 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네가 입에 올리면 안 될 우리 아이 보고 오느라고 너한테 전화 거니? 너희 어머님이 받으시더라. 왜 자꾸 전화하냐고. 너 나 때문에 병원에 있다며 미안해서 쓰러진 거니? 아니면 그렇게 억울해서 쓰러진 거니? 아니면 쇼하는 거니? 난 첫 번째 만남에서 욕으로 부르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해줬다. 왜냐면 난 남편 겁주고 그래도 살려고 했었거든. 그리고 너한테도 사과받기 위해서 나간 자리였어.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 말이 사과라면 사과였겠지. 사과에 치자. 그런데 난 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때부터 내가 널 알아봤어야 했어. 정말 객관적 사실 다 유포해봐. 너 이 땅에서 못 살게 될 거야. 너랑 나랑 기껏해야 2살 차이인데 차라리 어린애랑 바람나면 어린애가 이렇게 굴면 어려서 철이 없어서라고 여기지. 2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건지 너가 정말 인간이 아닌 건지. 그래 인간이라면 네가 감히 내 아이 아픈 걸 그래 쓸 리가 없지. 적어도 사람의 탈을 썼다면 말이야. 난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나쁜 짓 하지 말자 싶어서 너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선처도 생각했다. 나도 딸 가진 부모니까 이제 내가 못된 마음을 품으면 행여나 대신 우리 딸이 더 아플까봐. 너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들으면 용서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강해지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번 주 안으로 너에게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리고 장담할게. 이젠 내가 협박도 안 할 거고 연락은 더더욱 안 할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테니까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번호를 바꾼다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더 불이익이 있을 거니 꼭 연락받길 바랄게.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